결정화 공정 갑시다. 일단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 첫 번째 문단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질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라고 했죠. 뭐의 개념? 용해도의 개념이 나와 있어. 용해도. 일정한 양의 용질에 라고 했는데 쉽게 생각하면 소금물을 생각해 보면 용질은 뭐가 되겠니? 물이 되겠고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쉽게 말하면 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소금이 물에 얼만큼 녹을 수 있느냐야. 자,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다라고 했는데 이 용질도 뭐가 되겠니? 물이지? 이렇게 보면 되겠어. 왜 선생님도 다시 봤어? 오탄간인가? 몇 번을 봤어? 선생님도 이걸 왜 용매로 안 하고 용질로 했을까라고 해서 몇 번 봤는데 본문에도 용질로 나와 있어. 맞지? 그래서 선생님도 몇 번 봤어요. 아무튼 보통 우리가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고 그 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용해도라고 불러요. 이게 용해도의 개념입니다.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과포화 상태의 개념이야.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과포화 상태의 개념은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인데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과포화 상태가 나와 있어. 보통 용해도가 100g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이 만약에 50g이라고 치면 50g이 넘어가서 녹아 있는 상태를 말해. 이게 과포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포화 상태로 가려는 과포화 상태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만약에 50g이 녹아야 정상인데 거기에 100g이 녹아 있다면 나머지 50g이 뭘로 바뀌려고 한다는 거야? 소금으로 바뀌려고 한다라는 뜻이야. 결정화는, 자, 결정화에 또 다른 개념 나왔죠? 결정화의 개념 나옵니다.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을 결정화 공정을 펴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결정화야. 즉, 100g에 50g의 소금이 들어가서 녹을 수 있다면 거기다 100g의 소금을 넣어서 녹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그 녹음이 이제 과포화 상태니까 포화 상태로 되겠지. 그래서 50g을 넘어난 나머지 부분이 물질, 고체로 이제 덩어리지는 거야. 이걸 결정화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입도는 뭐라고 나오죠, 본문에? 밑에 설명, 입도가 뭐야? 입자의 지름이라고 나와 있을 거라마? 그쵸? 입자의 지름. 그래서 입자의 지름이 작은 고운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약물의 생체 흡수율을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에서 사용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는 뭘까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결정화 공정이에요. 제목이 결정화 공정이지만 제목이 없더라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결정화 공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여기 밑줄은 어디가 되겠니? 어디가 되겠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입자가 고운 고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결정화 공정인 거야. 자, 한번 가보자. 자, 이게 결정화 공정이에요. 두 번째 가볼게요.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 결정화 공정에서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모르는 말이 있지. 초임계 유체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과학이나 기술이나 이런 비문학 지문에서는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 초임계 유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야. 얘는 그냥 밑줄이겠죠. 결정화 공정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쓴단 말이야. 그럼 초임계 유체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어. 근데 임계 온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임계 압력도 뭔지 몰라. 그럼 각각을 다 설명해 주긴 마련이야. 자, 임계 온도는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이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버리는 거니? 다른 물질, 기체가 돼버리는 거겠지. 이게 임계 온도야. 그럼 물의 임계 온도는 몇 도니? 100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온도야. 임계 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이야. 만약에 압력을 더 높이면 기체가 뭐가 돼버린 거니? 야, 기체에다 압력을 높이면 뭐가 돼버려? 물을 생각해보자고. 물이 일정 온도 이상이 올라가면 기체가 돼버리잖아. 기체에다 압력을 가하면 이 기체가 다시 뭐가 돼? 물이 돼버리겠지? 그럼 이걸 임계 압력이라고 불러.
일정 압력 이상을 가해버리면 걔가 결정이 돼서 액체가 돼버리는 거니까. 온도와 최대 압력이 임계 압력이 되겠고, 온도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초임계 상태가 뭔지 나와 있죠? 초임계 상태는 뭐라고? 이렇게 됩니다. 온도 압력이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이 초임계 상태가 된다는 거야. 온도는 100도씨 이상이야. 하지만 임계 압력은 기체를 액체로 만들 수 있는 이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는 어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 이걸 초임계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래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과 학생도 있고 문과 학생도 있지만 비문학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외워도 돼. 초임계 상태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임계 온도 이상, 임계 압력 이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음. 이런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간 거리는 그 물질이 길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액체일 때만큼 가깝지 않다.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는 초임계 상태거나 기체일 때 용질이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초임계 유체에 가해진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어. 결국은 초임계 상태, 초임계 유체를 사용한 이유는 뭐겠냐? 이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 자, 여기서 보면 잘 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용해도는 용매 아래 용질이 얼만큼 녹아있느냐 이걸 용해도라고 불러. 그리고 과포화 상태는 용해도 이상, 최대 용해도 이상 녹아있는 상태를 과포화 상태라고 부르고, 과포화 상태에 있는 애들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지. 그때 걔네들이 결정을 이루는 걸 결정화라고 불러. 즉 포화 상태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 이게 결정화 공정이야. 이걸 거치면 어떤 일이요? 입도가 작은 생물의 생체 흡수율이 높여 하는 제약분야에서는 입도가 작은 고운 고체 입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때는 뭘 사용하게 되냐면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초임계 상태란 뭐냐면 임계 온도보다 높고 임계 압력보다 높은 상태를 말해. 이때 초임계 상태인데 초임계 상태는 액체와 기체의 중간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한이라는 말을 썼어. 액체와 기체의 초임계 상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액체일 때보다 초임계 상태이거나 기체일 때 용질이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용질을 더 많이 녹일 수 있다는 얘기는 더 많이 과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더 많은 과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 결정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미리 설명하자면 고체 입도가 뒤에 안 나왔어. 왜 조절할 수 있는지 뒤에 나와 있단 말이야. 입도는 결정화를 더 곱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더 곱게 하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곱냐면 더 많은 용질이 녹아있으면 고체 입자가 더 고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 더 많은 양질을 녹일 수 있으며 그러면 그 안에 더 많은 용질이 녹아있지.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니? 더 고운 입도를 만들 수 있대.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뒤에 설명이 되어 있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집중이 조금 어려우니까. 자, 더 많은 용질이 녹아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체 입자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더 고운 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게 더 많을 거야. 뒤에는 왜 더 많은 용질이 있으면 고체 입자가 더 작아지는지 봅시다. 자, 여기까지 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결정화와 결정화 공정의 개념 나옵니다. 일단 용해도 나와 있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용해도라고 부르고, 과포화 상태는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 결정화는 포화 상태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거. 머릿속에 개념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는. 과포화 상태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그 과정에서 결정이 일어나는 거야. 고체가 석출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정은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얻는 공정이야. 입도가 작은 거. 그래서 약물의 생체 흡수를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 결정화 공정에서는 활용하는 초임계 유체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지. 초임계 유체는 뭐냐?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액체도 기체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인 거야. 그럼 임계 온도는 뭐야?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물로 따지면 100도씨.
임계 압력,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 이건 선생님도 잘 몰라. 아무튼 더 이상 압력을 가하면 기체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상으로 존재하는 걸 초임계 유체라고 해. 자, 초임계 유체의 특징이 뭐냐? 분자 간의 거리가 기체보다는 가깝고 액체보다는 멀어. 또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대. 더 많은 용질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 뭐겠어? 결국은 더 많은 용질을 녹이느냐 안 녹이느냐에 따라서 입도의 크기가 조절된다라고 보는 거지. 자, 좀 더 뒤에 가볼게요. 두 번째 문항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다고 했잖아. 그 초임계 유체가 무엇인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GAS 공정에서는, 그래서 네모 쳐놓을게요. 자, 요거 GAS 공정이니까.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여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초임계 유체를 뭘 쓴다는 거니? 이산화탄소를 쓴다는 거지. 이게 초임계 유체인 거야.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여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모르는 게 있지? 뭘 모르겠냐? 모르는 말 하나 있잖아요. 반용매를 모르겠지. 그럼 반용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니까? 반용매는 용질을 녹이지 않아요. 용질이라는 건 만약에 소금을 녹이지 않고 용매와 잘 섞이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그 초임계 유체인 얘 반용매를 넣어버리면, 만약에 소금물이라고 쳐보자고, 소금하고 물이 있지? 그럼 내가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소금을 녹이는 게 아니라 물하고 섞여버리는 거야. 물하고 섞여. 그래서 용매와 잘 섞이는 물질이야. 그래서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용매는, 즉 이산화탄소는 용매와 섞이고 용질은 멀어 고체 입자로 석출돼 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 용매는 용질을 녹여야 되잖아. 용질을 녹여야 되는데 반용매가 용질하고 섞여버리니까 용질이 녹아있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들지. 그러니까 얘네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요 과정이야. 알겠지? 자, 물이 있고 소금이 있어. 녹아있어. 막 섞여있어 여기다. 근데 여기다 초임계 유체를 넣어버리면 이 초임계 유체가 물하고 섞여버리는 거야. 그치? 근데 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물이 빠져나가서 얘가 뭐가 돼버려요?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결정화 과정인 거지. 자, 한번 가보자. 용질이 녹이지 않고 용매와 잘 섞이는 물질로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용매는 용매와 섞이고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거야. 이렇게. GS 공정에서는 결정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고, 이거 순서니까 순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결정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어야 돼. 일단 혼합물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소금물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용기에 적당량을 채운 뒤 용기를 밀폐합니다. 용기에 혼합물을 적당량을 채운 뒤 밀폐합니다. 이후 용기의 온도와 압력을, 용기 안의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사이에 맞추고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주입합니다. 여기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가 되고, 여기 뭐가 된다고?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녹아있던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GAS 공정인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봐요. 결정하려는 물질이야. 나는 만약에 소금 결정을 얻고 싶어.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을 넣고 녹여요. 혼합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용기에 적당량을 채운 뒤 용기를 밀폐합니다. 그리고 용기의 온도 압력을 이산화탄소와 물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사이에 맞춰요. 임계 온도 100도씨 또 임계 압력 사이에 맞춰요. 그 다음 여기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주입합니다. 이산화탄소 주입하죠. 그러면 초임계 이산화탄소 누구랑 섞인다고? 용매, 물하고 섞이게 돼. 물하고 섞이게 되면 섞이지 않는 나머지 물이 용질을, 소금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가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돼. 과포화 상태가 되면 얘가 무슨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지? 포화 상태가 되려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녹아있던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거야. 반용매가 용매와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됐니? 도영아, 좀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용매는 소금을 녹여야 되는데 용질이 반용매가 들어오는 바람에 얘가 물하고 섞이는 바람에 소금을 녹일 수 있는 양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과포화 상태가 돼버리고 걔네가 결정이 되는 거지.
자, 반용매가 용매와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다.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그 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지. 다시 보세요. 여기는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두 개의 혼합물이 똑같아. 혼합량이 같다면 뭐의 차이? 그 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을 읽을 때 함정이야.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막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잖아. 건너뛰어도 돼.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농도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봐도 돼요. 농도가 높아. 농도가 높으면 그 안에 뭐가 더 많다는 거니? 용질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의 결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까지가 GAS 과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GS 공정. 자, 가봅시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는가? 반용매로 사용하는 거죠. 반용매는 용질을 녹이잖아요. 소금을 녹이지 않고 용매, 물과 잘 섞이는 물질입니다. 얘네 가면 혼합물을 뭐로 만들어버려? 과포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용질을 결정화시키는 거야. 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합니다. 공정 가볼까? 결정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어요. 그 다음 용기에 적당한 양을 채운 뒤 용기를 밀폐하게 되죠. 용기의 온도 압력을 맞추죠.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의 임기 온도와 임기 압력 사이에. 여기가 뭐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이 사이에 나와요. 그러면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주입하죠. 주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과포화 상태가 돼요.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됩니다. 이때 용질의 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자꾸 포인트를 농도에다 맞춰야지.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여기에도 초점 맞춰야 전제 조건인 거야. 혼합물의 양이 달라지면 농도가 달라지는 거잖아, 결국. 그래서 용질의 양은 농도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정해되겠지. 시간 여기까지 이해됐어? 도현이 됐어? 다음 갈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이었어요. 자,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우선 가볼게요. 여기서 아까 입도가 작으냐 크냐가 나오잖아. 그게 여기 나와요. 우선 여기는 무슨 과정이냐면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예요. 가봅시다.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이게 결정핵이 생성되어야 돼요. 결정핵이 생성돼야 돼. 그 주위로 모이는 거니까.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혼합물의 농도가 높아야, 혼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의 분자 수가 많아. 그래서 결정핵이 많이 생긴다. 요건 이해됐죠? 농도가 높을수록 많은 결정핵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결정핵이 많이 생성되면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의 분자 수가 어떻게 되겠니? 적어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결국 고체 입자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고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진다라는 말은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는 거니? 뭐가 작아지는 거야? 그래, 입도가 작은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자, 요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선생님 봐봐. 밀도가 빽빽해. 밀도가 빽빽하다는 얘기는 물질이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잖아. 물질이 많이 있으면 얘네들이 결정핵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결정핵이 많지. 결정핵이 많다는 얘기는 한 결정핵마다 붙을 수 있는 용질의 개수가 적다는 얘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고운 입자가 만들어진다. 고운 결정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인 거야, 여기가. 자, 한번 봐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잘 봐. 결정화 공정에서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야. 고체 입자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 석출 원리 보자고. 용질들이 여기서 말하는 용질은 소금이야. 소금들이 모여 집합체를 이루어 결정핵을 이루어. 모일 수 있는 핵을 이루어. 만들고 결정핵에 소금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고체 입자가 석출되는 거야. 그런데 결정핵이 3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입자들이 다 달라붙겠지. 3개에 다 달라붙으니까 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혼합의 농도가 높으면 용질 분자의 수가 많으므로 결정핵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결정핵이 막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의 분자 수가 어떻게 된다? 적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고체 입자의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결국 정리하면 고체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 뭐에 의해서? 농도에 의해서요. 농도. 용질의 분자수가 많잖아. 농도가 높을수록인 거지. 농도가 높은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밀도가 높다고 봐도 되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서 좀 됐어, 여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우리가 문과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게 머릿속으로 그림처럼 그려지진 않아. 하지만 이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는 농도가 높아지면 결정핵이 많아지니까 한 결정핵에 붙을 수 있는 분자수가 작아서 입자수가 작아지는 거야. 밀도가 작아지는 거지. 그죠? 입도가 작아지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가 GAS 공정이고, 이산화탄소 초임계로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는 경우였어요. 다음. 한편 또 다른 게 나오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결정화 공정도 있대요. 얘는 초이산화탄소를 뭐로 사용한대? 용매로 사용한대. 이거 좀 특징이죠. 용매로 사용한다고 나와있네. 그지? 앞에서는 반용매였어요. 용매가 따로 있고 얘를 반용매로 집어넣어버리면 용매에 녹아있던 소금이 밀려나가서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RESS 공정이라고 불러요. RESS 공정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물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아까는 용매가 따로 있었잖아. 여기는 용매 자체가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자,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섞인 혼합물을 여기서부터 가볼게. 순서.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섞인 혼합물을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결정화하는 물질을 소금이라고 합시다. 소금을 이산화탄소랑 섞어요. 섞은 혼합물을 고압의 용기에서, 압력이 높은 용기 있지?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 대기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대기압이니까 일기압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인 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얘를 분사해버려요. 분사해요. 용기에서 분사해. 쫙 쏴요. 이렇게 분사라는 얘기는 물로 따지면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쏘는 거야. 물질을 작게 해서 쏘는 거야. 분사해요. 그러면 분사 직후, 쏘는 직후,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압력이 어떻게 되니? 내려가지. 왜? 고압의 용기에서 쏘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압력이 확 낮아지지. 확 낮아지면서 기체로 변화해요. 기체로 날아가 버려요. 그럼 남은 거 뭐만 남아? 용질만 남지. 그래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분사하죠? 그러면 분사 직후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압력이 내려가고 기체로 변화. 여기까지 자를게. 이 과정에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됩니다. 이때 혼합물에서 결정핵이 생성되는데 석출되는 고체 입자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GAS 공정과 동일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출되고 이때 혼합물에서 결정핵이 생성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것도 밑줄 이렇게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GAS 공정과 동일하다고 했지. 그러면 뭐 하면? 농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 입도가 작아 커? 입도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생략되는 게 있잖아. 그러면 분사할 때 적은 양을 분사하는 게 입도가 작겠니? 아니면 많은 양을 분사하는 게 입도가 더 작겠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어가. 좀 더 가보자, 뒤에. 자, 여기까지 옆에 한번 가볼게요. 5문단 가보자. 얘는 이제 RESS 공정의 원리야.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한다는 거야. 여기다 바로 소금을 녹여버리는 거야. 결정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혼합해요. 그래서 얘를 혼합물을 고압의 용기에서 분사합니다. 대기압으로. 그럼 여기는 밖은 고압 이 안에 있는 것보다 압력이 더 낮겠지? 여기서 분사가 되면 직후에 이산화탄소가 기체로 변화하면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거야.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져 있는 원리는 GAS 공정과 동일합니다. 즉 고농도가 되면 입자가 고농도가 되면 입도가 작아지고 농도가 낮으면 입도가 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6번째 문단 가봅시다. GAS 공정과 RESS 공정 등의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쓰입니다. 그렇죠? 이산화탄소 반용매로 쓰이거나 용매로 쓰이거나 그랬어. 이산화탄소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올리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밑줄 그을게요.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주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는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서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올리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임계 상태를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야. 두 번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압력을 조절하여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압력을 조절하여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독성이 없어서 안정성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라고 했죠. 됐죠? 나 한 가지 더 물어보자 그러면. 요거 하나 물어볼까 봐. 여기서 보면 초임계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조절하면 고체 입자를 작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압력을 어떻게 해야지 작은 입자가 만들어지지? 다시 잘 봐. 여기서 봐야 될 건 작은 입자가 만들려면 뭐가 높아져야 되지? 농도가 높아져야 되지. 자, 농도를 높이려면 용질이 더 많이 녹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앞에 공정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공정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을까? 앞에 공정에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이라고 나와 있지. 여기서 초임계 유체가 뭘로 쓰인다고 했지? 이산화탄소지?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진다고 했지. 밀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으니까 고체 입자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방금 여기서 선생님이 물어봤던 게 이거야.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탄소 이송하면 압력을 조절한다고 했지.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더 많은 용질을 모이게 하려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되겠지.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고체 입자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유추하는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6번째 가봅시다. 여기. 결정화 공정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주로 쓰는 이유가 뭐냐? 임계 온도가 상온과 큰 차이가 없어.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올리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결정화 공정에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을 때 장점, 압력을 조절하여 석출되는 고체 입자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고요. 독성이 없어서 안정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혹시 부분이 있니? 다시 한 번만 더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용해도는 일단 결정해서 용해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용해도는 여기가 이제 용매로 볼게. 용매 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야. 근데 과포화 상태 애들은 어떤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고 해. 그 과정에서 혼합물의 포화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가 돼? 결정으로 고체 입자로 석출되는 것. 이걸 결정화 공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입도가 작은 입자를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제약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결정화 공정에서는 뭘 사용하냐면 초임계 유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임계 유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을 알아야 돼요. 임계 온도는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 임계 압력은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 그러면 초임계 상태는 뭐냐?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일 때 물질이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하는 상태를 초임계 상태라고 해. 얘는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서 기체보다는 가깝고 액체보다는 거리가 멀어요. 또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초임계 상태를 이용하는 거야. 이 초임계 기체를 이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GAS 공정인데 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하는 거야. 반용매는 용질은 녹이질 않아. 근데 용매랑 섞여버려. 그러다 보니까 용매에 녹으려는 용질이 녹지 못하고 과포화 상태가 돼버려서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은 결정하는 물질을 일단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용기에 적당량을 채운 뒤 용기를 밀폐해요. 그 다음에 용기의 온도 압력을 이산화탄소 액체 용매의 인계 온도 사이에 맞추고 초임계 이산화탄소 용기에 주입해요. 용기에 주입하면 이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용매랑 섞이면서 거기 섞여있던 용질이 결정을 이루는 거지. 과포화 상태가 되고 고체로 석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자, 결정한 과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어떻게 석출되냐면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는 결정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정핵이 많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용질에 붙을 수 있는 분자 수가 적어서 입자가 고와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입도가 작은 결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얘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매로 사용하는 거야. 얘는 RESS 공정이라고 하는데 얘는 결정하려는 물질과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섞어 그 혼합물을 높은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곳에서 분사를 해버려요. 그럼 분사 직후 압력이 떨어지니까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지체로 변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돼요. 이때 혼합물에서 결정액이 생성되는데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GAS와 동일하다라는 거야. 밀도가 높으면 더 고운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GAS 공정이든 RESS 공정이든 결정한 공정이 이산화탄소가 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상온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초임계 상태로 만들기가 쉽다는 거. 조금만 압력을 가하면. 두 번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압력을 조절하면 고체 입도를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압력을 높이면 고체 입도가 작아지겠고, 세 번째, 자체로 독성이 없어서 안정성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해됐죠? 여기 좀 복습 좀 한번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